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발달재활대학원 시간입니다. 네, 유튜브 대학원이고요. 네, 발달재활을 전개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또는 보수교육을 위하여 이 강좌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인지정서 기억의 관계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인간의 발달이라는 측면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측면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발달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발달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발달 재활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말겠죠. 그래서 발달 재활을 전개할 때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에 하나가 인지, 정서, 기억의 관계를 우리가 분석하는 겁니다. 인지는 뭐예요? 인지 우리가 인지다 그러면은 능동적인 생각의 세계죠. 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는 행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서는 뭐예요? 정서, 인간의 감정의 영역이겠죠. 감정, 기분의 영역. 그래서 인지라는 측면을 우리가 뭔가 지능과 좀 유사한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어요. 인지 능력, 그렇죠? 정서는 감성의 영역, 감성, 그렇죠? 인지와 정서. 그리고 기억이라는 측면들은 뭐 프로이드의 우리가 무의식이다 뭐 이런 개념에서 기억을 많이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심리 과학의 세계에서 봤을 때 기억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지와 정서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학문과 동양의 학문을 비교해 보면은, 동양의 학문들은 이 자연과 우주와 인간이 일체됐다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하나라는 개념으로 학문을 전개해 나가요.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석적으로 학문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동서의 의학을 융합하는 이러한 의학의 세계가 많이 전개가 되는데, 우리는 이런 심리학에서 동서의 심리학을 융합해 가자, 또 동서의 이 인간의 심리와 이 심리에 대한 재활과 치료를 융합해 가자, 뭐 이러한 시도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서양 학문을 배워온 교수들이 서양 학문을 전파를 하고 그것을 학습하는데 주력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창의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내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내듯이 우리가 학문을 창조할 수 있고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도와 노력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학습을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수동적이고, 뭔가 이러한 서양 학문이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것처럼 뭔가 주도적인 학문을 펼쳐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도울 선생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도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그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때 보니까 교수가 그냥 막 이론을 막 비판하더래요. 뭐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 이론은 이게 잘못됐고, 프로이드 이론의 문제는 이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강의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은 한국에서 그런 강의를 들어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프로이드의 무의식 이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만 학습했지, 그거를 막 교수들이 비판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떤 학자가 비판했다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학문의 주권. 학문의 주권이 없다 보니까 계속 쫓아만 가는 거죠. 쫓아만 가는 거.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에
이 논문 박사 제도가 들어와야 된다.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 학사. 그래서 굳이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논문만으로 학사, 석사, 박사를 간다.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교수들의 권력이 학생들의 지식을 훔쳐가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 있죠. 또는 억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문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대학원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이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이 국민들을 억압하듯이 뭔가 힘이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것들이 곳곳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고 아인슈타인이나 갈릴레이나 뉴턴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지다, 정서다, 기억이다, 이러한 측면들을 저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 일단은 우리가 이게 이제 인지라기보다 저는 능동적 정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능동적 정신. 왜 능동적 정신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이 능동적 생각과 수동적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주 가던 커피숍에 갔더니 그때 추억이 떠올라요. 그거는 감정이라기보다 그때의 어떤 생각, 어떤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이러한 경험을 하는데, 이것은 수동적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수동적 생각. 그리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은 능동적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 정신, 그리고 이 정서의 영역, 그리고 수동적 생각들을 수동적 정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을 축적된 정신, 뇌세포에 축적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인지정서 기억의 관계, 제가 제 이론에서 얘기하는 능동적 정신, 수동적 정신, 축적된 정신, 이런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학문의 주권자로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수들이 이런 이론, 저런 이론을 내세우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학문의 주권은 학습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 판단을 중심으로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학문의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지와 정서와 이 사회성, 인지와 정서와 기억, 인지, 정서, 기억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지, 정서, 기억, 그쵸? 인지와 정서와 기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정서는 기분이나 감정의 세계예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리고 기억은 과거의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뇌세포에 축적돼 있는데 0.001초 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으면 그것은 기억이 돼버려요. 기억. 금방 기억이 돼버리죠. 금방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인지는 우리가 능동적 정신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능동적 정신. 의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의지를 바탕으로. 그 인지와 정서와 기억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표로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기억은 과거죠. 왜냐하면 뇌세포에 축적됐으니까. 생각도 현재의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과 생각은 뇌세포들의 연결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들의 연결, 또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이 진행될 때 호르몬의 활동을 통해서, 신경호르몬의 활동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0.001초만 지나도 바로 기억이 돼버립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생각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또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감정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호작용.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참 한국의 학문이 언제나 주권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바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한국의 학문이 언제나 주권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억이 다시 나의 생각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떻게 시간차가 있지만 사실상 이 시간의 세계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불쾌한 감정을 느꼈어요. 네, 뭔가 우리의 역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역사라는 것은 권력과 돈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약화됐을 때 우리의 많은 그 자주적 정신들이 상실됐겠구나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좀 불쾌한 그런 생각 때문에 불쾌한 감정을 느꼈는데 이 감정이 바로 0.001초 되면 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기억은 이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6개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을 저는 심리활동의 6대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심리활동의 6대 법칙. 아까 말씀드렸죠. 축적된 정신, 능동적 정신, 수동적 정신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리활동의 6대 법칙. 그래서 M1, M2, M3가 하나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있는 의미활동의 총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신세계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죠. 네, 이게 심리활동의 6대 법칙입니다. 저는 제가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돼서 이 새로운 학문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서양 학문에 포박당한 어떻게 보면 포로 수용소 같은 그런 학계에서 이런 새로운 학문을 전파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갈릴레이라든지 코페르니쿠스라든지 또는 뭐 루터라든지 당대에 뭔가 새로운 세계를 진행했던 사람들을 많이 연구했어요. 네, 에디슨이라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 특성이 새로운 뭔가 창조적 지식인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창조적 지식인. 그러니까 교수들은 다른 학자들의 이론을 그냥 전달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교수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뭔가 학자이면서 교수들은 자기의 지론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지론과 자기의 학문, 자기 학문에 대한 기둥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학문을 바탕으로 많은 다양한 학자들의 학문을 뭔가 비평도 하고 그리고 그 학문을 뭔가 지지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학문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일들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학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측면들이 우리 학문에서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진짜 대학을 6개를 졸업을 했는데 뭐 요즘에 인터넷으로 교육을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제 사이버 대학을 포함해 가지고 이 학문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정말 살아있는 학자를 만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앵무새들은 많아요. 앵무새들. 예? 그런데 살아있는 학자, 뭔가 창조적 지식인으로서 살아있는 학문의 전파자 같은 분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은 개혁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이 개혁되고 앞으로 창조적 지식인들을 양성하는, 어떻게 보면 갈릴레이의 이론이 당대에
당대의 많은 학자들의 이론들을 다 뛰어넘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열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다행인 것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유튜브 대학원을 통해서 이런 학문들을 강의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뭐 학회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학회가 만약에 아주 보수적이고 뭔가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학습자,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 평생학습자들입니다. 이 평생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학문을 강의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론으로 간다면 인지와 정서와 기억, 그동안 우리가 인지심리학, 기억심리학, 정서심리학 등 인지치료학, 뭐 또 기억에 대한 치료, 기억치료, 이 프로이드가 많이 전개했죠. 정서치료학, 이런 학문들은 결국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학문을 다시 연구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발달, 기억발달, 정서발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 제가 이 기초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강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그 강의들을 이어서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